이번에 다시 또 다른 패턴 인식 한번 해볼게요. 자, 패턴 인식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여기 다각형이 있는데, 이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다각형의 뭘 구하고 싶다고? 아, 넓이를 구하죠. 넓이를 구하자. 자, 보니까, 이게 특징을 하나 찾은 거예요. 어떤 특징을 찾았죠? 여기는 중심을 하나 잡고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자, 밑변하고 중심까지의 높이가 있는데, 이 중심까지의 높이가 있고, 그 다음 밑변이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든 거죠? 이렇게 삼각형들을 한번, 삼각형들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자, 삼각형으로 쪼갰어요. 지금 삼각형이 몇 개의 삼각형이냐면,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자, 일곱 개의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곱 개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는데, 그럼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넓이는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몇 개 하는 거예요? 7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의 넓이는 7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얘를 2로 나누면 되겠죠. 왜냐하면 어때요?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다시 2로 나누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자, 이게 하나의 삼각형의 높이예요?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분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해를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의 문제 해결 패턴은 뭐였던 거예요? 이 다각형을 뭘로? 삼각형으로. 다시 한번 뭘로? 삼각형으로 분해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재밌는 건데 뭐냐면 분해라는 작업을 할 때 뭘 사용한다? 자,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를 하자라고 하는 패턴들을 사용한 거죠. 자,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단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 이 삼각형이 몇 개로 이 다각형이 구성됐는지를 알면 어때요?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사실은 이 삼각형의 개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뭐죠? 이 안에서 주어진 패턴을 찾은 겁니다. 어떤 패턴을 찾아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중심점을 하나 찾아서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인가를 찾아보고 삼각형의 개수 곱하기 단위 삼각형, 같은 크기의 삼각형이거든요. 같은 크기의 삼각형을 개수를 곱해가지고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재밌는 것은 이 각각 변이 있죠. 변의 길이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다르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했고요. 그래서 변의 길이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점까지, 자, 중심점까지 높이를 구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패턴을 찾았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변의 길이는 같다였고요. 그 다음에 뭐야? 또 하나 패턴이 뭐야? 자, 변에서 중심점까지 높이는 어때요? 다들 같다는 거죠. 같다. 거죠. 자,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 구성되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만 구하면 단위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자, 단위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자, 구성되어지는 삼각형 곱하기 삼각형의 개수를 곱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변의 개수가 하나 더 늘더라도 어떻습니까? 변의 개수가 하나 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바로 전에 했던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좀 재밌는 문제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10 곱하기 10이다. 그러면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아주 간단한 건데 10 곱하기 10이니까 당연히 100 아니야? 라고 해도 되지만 바로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때요? 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자, 어떻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10이고 10이죠. 그렇죠? 자, 이런 삼각형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삼각형이 몇 개가 있나? 자, 4개가 있죠? 4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떨까요? 얘가 5가 되죠? 자, 그러니까 10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2를 나눠요. 자,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으면 넓이가 구해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 나눠지니까 자, 2가 되니까 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구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다라고 해서 값을 구하기도 하지만 바로 전에 우리가 배웠던 패턴이 있었잖아요. 이 패턴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다각형이죠.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쪼개서 분해를 해가지고 동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사각형이 아니라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각형을 한번 쪼개본다든가 해가지고 얘를 삼각형의 개수 육각형을 다시 한번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삼각형의 그 단위 삼각형의 개수 넓이를 구하고 그 쪼개졌던 삼각형의 개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보트 나오죠. 요트네요.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뭐라 하냐면 세일 보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일 보트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일보트들은 모양은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데 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단 세일보트는 자 동력원이 뭐예요? 동력원이 바람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모든 세일보트는 뭐 색깔도 다르고 그 다음에 크기도 다르고 그러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한번 여기 세 개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여기 나온 세 개의 세일보트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을까요? 자,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잘 보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선체가 있죠. 여기 얘도 선체가 있고요. 선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돛을 달 수 있는 큰 프레임이 있는데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스트 죄송합니다. 마스트라고 하고요. 마스트라고 하고 이제 바람을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실질적으로 바람을 받을 수 있는 바람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일보트는 어떻게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다? 우리는 얘가 세일보트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아까 재밌는 문제였는데 아까 얼굴 인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을 식별하는 거 한번 보셨을 건데 자, 놀라는 얼굴들은 어때요? 다 공통적으로 눈이 동그라졌죠. 눈이 크기가 커지고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나 있는 세일보트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어때요? 이게 세일보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마스트하고 돛과 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색깔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구성되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뭐 왼쪽에 있던지 오른쪽에 있던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 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패턴이다 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패턴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패턴을 왜 찾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패턴을 왜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세일보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최소한 뭐야? 돛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마스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선체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최소한 3명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자, 어때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이 이 3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 이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이 3가지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다음에 세일보트를 만들 때도 여기 있는 것처럼 돛이나 마스트나 선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사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패턴을 찾는 문제는, 자, 새로운 내가 세일보트를 만든다, 그려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3가지. 돛과 마스트와 선체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사실은 이런 패턴을 찾는 문제들은 사실 다양하게 연구가 됐었습니다. 다양하게 연구가 됐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원주율이라고 하죠. 원주율을 찾는 거 역시 3.14, 뭐 15, 뭐 9 이렇게 되는데 이 원주율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한 이유가 뭐죠? 사실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 값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 값을 정밀한 값을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좀 더 정확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봐서 뭐 원의 넓이를 대충 눈대중으로 만들어도 눈대중으로 실질적으로 어때요? 원의 넓이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밀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진짜 동그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가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정확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파이 값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 값을 찾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있는 것처럼 숫자 열에서 어떤 패턴을 찾는 것들, 아까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달력을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과거부터 이런 달력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많이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 그레고리 황제 때 만들었던 로마 황제 때 만들었던 달력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이 달력이 정확해야지만 어떤 그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이제 패턴을 찾는 것은 뭐 천문학자들한테서도 중요한 달력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좀 하나 나왔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전공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뭐 DNA 또는 RNA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어떤 패턴들 같은 것을 찾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다. 그러면 뭐 유전적인 질병이다. 질병이다 그러면 그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개인들은 공통적인 DNA 패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패턴들을 찾음으로써 이런 패턴이 있으면 뭐 A라는 질병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어떤 사람의 DNA를 분석했더니 뭐 X라는 사람의 DNA를 분석했더니 이 안에 이런 동일한 패턴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되어진 질병이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런 패턴을 찾는 일은 현재의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었던 패턴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것들, 일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정확하게 만들면 어때요? 8월 이후에는 8월 다음에는 9월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9월 때는 뭐 어때요? 뭐 추수해야겠다든가 이러한 특정한 일들과 매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자, 어떤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런 패턴들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포츠의 경기에서도 패턴들이 많이 사용되죠. 일일이 들어볼까요? 자, 왼손 투수는 왼손 타자에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오른손 투수는 왼손 타자에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들을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자,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많은 데이터를 조사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된 거야?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 강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주식시장의 변화들도 나름대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지금까지 확보된 데이터를 조사해서 어떤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어서 이런 많은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빅데이터라고 불러요. 빅데이터 내에서 중요한 어떤 패턴들을 찾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 패턴으로부터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인사이트, 어떤 직관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자,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녁에 달 무리가 있으면 그 다음 날은 날씨가 뭐 맑더라 또는 흐리더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패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